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겠죠. 관리사무소는 배당 요구를 해도 관리비가 공과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매수자가 입주할 때 받아내려고 아주 벼르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쓴 것도 아닌데 많은 관리비를 선뜻 물어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밀린 관리비를 누가 어느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에 밀린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대법원 판결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 모두 다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입주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체납된 관리비를 다 내라고 하니까 입주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유 부분의 관리비까지 다 냈어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경매까지 들어가 있으면 전기나 도시가스나 수도가 끊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2001년 9월달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잠시 보시면 아파트 관리비를 일단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고 전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을 하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매수인, 낙찰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유 부분의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점유자가 본인만을 위해서 전속적으로 사용한 비용이죠. 예를 들면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수신료, 난방비 이런 것들이 전유 부분의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또 공동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입니다.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일반 관리비, 장부, 기장료 이러한 것들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 아파트나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는 수개월 동안 관리비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연체료가 발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연체료까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판결 내용이 대법원 2차 판결입니다.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료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 판결이 2차 판결입니다. 원금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 1, 2차 판결 내용은 매수인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 원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3차 판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07년 3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시면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서 소급해서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비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3년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관리비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밀린 관리비를 이유로 가압류나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가압류나 판결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또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소유자 그러니까 매수인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으면 3년이 지난 관리비 채권도 부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전체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공용부분이 전체 관리비 중에서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이 60 내지 70%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보다 큽니다. 이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다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상가관리소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전단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아파트는 밀린 관리비를 이유로 해서 단전단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체납된 관리비를 모두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관리비까지 모두 받아낼 목적으로 단전단수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매수인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공갈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를 하고 입주하기 위해서 이삿짐도 가지고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된 관리비를 다 내라 하면서 입주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매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매수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돈을 다 줬어요. 아무 말 없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 승인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야 다음에 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 관리사무소의 강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납부했으나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물건은 대부분 관리비나 공과금들이 장기간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가 끊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전유 부분의 관리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나 수도, 가스를 관리하는 기관에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 이런 것만 입증을 해주면 원상 회복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밀린 공과금은 전유 부분의 사용료이므로 매수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이들 기관을 방문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 유선상으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얻었다. 이렇게 알리면 소유권 이전에 그러니까 밀린 공과금은 납부하지 않고 원상 복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상가 등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밀려있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파트나 상가 등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체납된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원금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다. 그것도 최근 3년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배당 사례, 또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